네, 오늘 토요일이고요. 이제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제 9월부터 우리 금양이 현재 상당히 시끄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금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양 지금 최근에 8천억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자, 오늘 좀 기사만 보더라도 상당히 안 좋은 내용들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기사를 살짝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이 올 들어서 시총이 3조 4,500억이 증발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찍 감지된 유동성 위기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유상증자를 포함해서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영업 손실이 181억,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141%가 확대되었다. 아,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이게 지금 그림이 나오는 게 금양 부산 기장 조감도인데, 이 공장 증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도 뭐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 3조 4,500억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렇게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자금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에 재공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 8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런 기존 주주 대상으로 나오는 유상증자이고, 이 류강직 금양회장도 1천억 정도로 참여를 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금양 자체가 2차 전지를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금이 좀 부족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봐야 하는데, 이 매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매출과 이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로 지금까지 금양이 올라왔던 그 기대감, 그런데 결국 2차 전지 매출은 다운이라는 거, 그리고 뭐 원통형 배터리나 여러 가지 최근에 인도 MOU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회사 입장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도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가 않는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현재 이런 시점에서 유상증자 추진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악재일까 아니면 호재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 8천억을 과연 이 개인 투자자분들, 그 주주 배정으로 나오는 유상증자가 8천억이 과연 가능할까?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1천억 정도를 이 류강지 회장이 한다라고 치고, 그럼 7천억을 가능할까? 분명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몇 천억 정도는 분명 이 주관사가 KB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BNK 투자증권이 주관을 하는데, 이 주관사들이 이 물량들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상증자로 상당히 악질이거든요. 이게 악질이다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를 하는 분명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BNK 투자증권이 한다라는 게.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BNK 투자증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BNK 투자증권이 예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STX에 대한 유상증자를 했었고, 주가를 더 하락시킨 다음에 거의 그때 한 몇 프로였지? 한 450%인가? 한번 주가 띄우고, 그리고 나서 엑시트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STX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BNK 투자증권에서 유상증자를 이용해서 주가를 띄웠던, 그 전에 이 개미들의 물량을 먼저 털고 난 다음에 주가를 띄우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 지금 금양의 주가를 보도록 할게요. 금양의 주가가 이전의 저점 구간, 이런 구간들, 이전에 이게 언제냐면 2023년도 6월 달쯤인데, 이 2023년도 6월 달쯤에 한번 상승을 일으키기 전에 나왔던 이 지지 라인들, 이런 지지 라인들까지 이게 깨지다 보면요, 이게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되느냐, 바로 이 개미굴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개미굴. 이 개미굴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런 개미굴에 있어서
앞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까지는 좀 잘 버티다 야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이거 뭐 8천원 유상증자로 나오고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점점 다가온다. 지금 보면요, 최근에 금요일 날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목요일 날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탈로 개인들의 물량들이 상당히 순매도가 많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얘네들이 앞으로 주가를 조금 더 내릴 만한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겁니다. 이 개미굴이 형성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때 주가를 띄어 올릴 텐데, 자 이제 관건이 그거예요. 과연 얘네들은 주가를 어떻게 띄울까? 여러분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겁니다. SM랩 상장. 지금 이 시나리오 말고는 더 이상 우리가 볼 만한 시나리오가 없다. 이 SML 상장을 분명 이런 개미굴에 대한 어느 정도 주가를 최대한 저점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라서 이 주가를 반등을 분명히 만들어낼 거다. 근데 이 반등이 그냥 반등이 아니라 정말 괄목할 만한 엄청난 반등이 나올 텐데, 이게 금양에 대한 기업의 가치로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시설 투자를 한다.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결국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면 2차전지 섹터 자체의 흐름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뭘 하던 신뢰가 가고 투자 심리가 돌아온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시간이 걸리거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한번 올리는 건 그 시나리오는 SM을 상장으로 올릴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정말 며칠 만에 상당 폭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대한 매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에 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결국에 이 유상증자가 있잖아요. 시설 투자라는 게 2차 전지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한다. 그럼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뭐 주가 가치 희석에 대한 부분으로 악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회사의 어느 기업의 가치에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금양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매출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건 상당히 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금양에서 정말 나중에 좀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남은 마지막 시나리오는 뭐다? 바로 SML 상자. 얘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시나리오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 따른 정보들을 우리는 무조건 파악을 해야 한다 라고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앞으로 이런 주담이나 계속해서 금양 관계자들과 함께 이런 정보들을 파악해 나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런 단기적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개미굴이 형성해 나갈 때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잡고 주가를 띄우기 위한 가격대를 또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잘 잡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요. 아니면 손실이 커지신 분들은 손실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금양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구독, 좋아요만 필수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시겠는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분명 좋은 일들만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계속 이런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결국에 이 금양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이전에 4,000원대 주식이 정말 큰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까지 찍었을 때, 이때 기억을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삭제를 시키셔야 돼요. 다시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열됐던 이런 흐름들을 기대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금양을 얘네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금양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 물론 우리가 금양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고점이 나오고 또다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대한
금양을 그래도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만큼은 이런 고점 신호를 제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지금 이제 8월이 지나갔고 가을, 겨울 이제 좀 추워지는 날씨가 됐는데 어, 이제 이런 쌀쌀해지는 날씨에는 우리가 계좌의 수익으로 이런 따뜻함을 좀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너무 춥잖아. 여름인데도 너무 추웠잖아. 금양 주식만 보면. 그러니까 금양으로 우리가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금양의 고점을 찍었을 때 2차 전지 더 간다. 금양 더 간다. 아, 우리 공매도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공매도와 왜 싸웁니까, 우리가? 이런 세력들과 싸워서 우리가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계좌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욕심을 버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금양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양 나올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무조건 끌고 가야 하고,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 한 번의 기회와 한 번의 매도 타점이 남았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저 주말 혹시 내일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제가 또 영상 찍어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